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갤럽의 데닐리입니다. 현 방송은 미국의 갤럽 지사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Call to Coach입니다. 오늘 또다시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 게스트 박앤디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다 서울에 와 있어서 서울에서 직접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ll to Coach는 스트렝스와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인데요. 갤럽 전문가들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트렝스 코치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어프로치 또는 인사이트들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에서 개인이라든지 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조직의 잠재력이나 탤런트 그리고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다시 이렇게 한국어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생방송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요. 비디오 창 바로 밑에 채팅룸이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 녹화된 리코딩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듣고 계시다면 질문들을 coaching@gallup.com 이라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리자면 coaching@gallup.입니다. 그리고 갤럽 스트렝스 코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요. www.gallupstrengthcenter.com strength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strengthcenter.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allupstrengthcenter.com에서는요. 과거에 진행되었던 오늘과 같은 Call to Coach 세션들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보시거나 음성 녹음된 버전을 이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Gallup Certified Accelerated Strength Coaching Program 강점 코칭 고급 과정에 대한 내용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 한국에서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주실 분은요. 갤럽의 임정 컨설턴트님입니다. 임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니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임정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현재 갤럽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Call to Coach 이 자리를 빛내주실 게스트분 박앤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디님께서는 저희가 7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강점 코칭 고급 과정에 직접 참석하셨고요. 얼마 전에는 모든 절차를 이수를 하셔가지고 갤럽의 공식 인증 강점 코치가 되셨습니다. 앤디님 안녕하세요. 탑5를 포함한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앤디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두 가지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식업계, 또 다른 하나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커리어 컨설팅입니다. 제 상위 5가지 테마는 연결성, 전략, 최상화, 발상, 그리고 미래지향입니다. 제 테마들의 조합을 보시면 아마 제가 왜 타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의미로 가치 크리에이션이라고 지었고요. 데니님과 임정님 다시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앤디님 오늘 핑크색을 입으셨는데 저도 핑크색을 입었는데 역시 감각이 있으십니다. 네, 혹시 앤디님 스트렝스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네네. 정신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학부 전공도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제가 입학했던 게 2001년인데 그때 Now Discover Your Strength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강점혁명 위대한 나의 발견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출판 직후에 도서 베스트셀러로 단숨에 등극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사봤고 그게 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점은 흥미로웠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한국에는 아직 출판이 안 된 그 스트렝스 파인더 2.0, 2.0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2007년도에 출판이 되었거든요. 그때 다시 사보게 되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직장 경험을 쌓고 또 관리자로서의 경험도 쌓고 하면서 이 강점들을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마도 제가 강점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스트렝스를 코칭이나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Strengths Finder 2.0이라는 책을 접한 이후에 주변 동료들 그리고 또 부하 직원에게 이걸 어떻게 업무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또 권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맡고 있던 팀을 대상으로 제 나름대로의 팀 단위 워크숍을 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던 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팀도 해보고요. 만약 이때 제가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계신 강점 코칭 고급 과정을 들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코치로 활동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제 책만 참고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점을 전파하고 또 적용하고 하느라고 나름대로의 방법이나 도구를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또 강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면에서 전문 강점 코치 수준까지 혼자서 낑낑대고 올라왔던 것이 아직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강점 혁명이 업무나 조직 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도 그 갓 프로덕트 매니저로 진급한 애송이 관리자였던 제가 직급과 직함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고요. 그래서 각 부서와 또 협업을 통해서 제품 기획이나 출시, 뭐 유지 등을 진행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역할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지만 같은 팀 내 부하 직원뿐 아니라 저보다 나이든 또 경험이 든 훨씬 더 많은 타 부서분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참한 실패를 거친 다음에야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그들 개개인의 성향과 동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또 존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제 요청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대신 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업무 요청 방식이나 인센티브를 개별화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또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건 당시에 모든 일을 능력과 또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20대의 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점의 유용함을 저는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항상 제가 맡은 팀이나 또 저희 팀과 긴밀하게 일하는 팀이면 꼭 강점 혁명 워크숍을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서로의 성향이나 니즈에 맞게 업무를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제가 도와줬었고요. 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렝스 파인더 2.0에 나오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성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나 팁을 사용을 해서 서로의 단점은 보완을 하고 또 장점은 극대화하는 그런 시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강점 혁명을 조직에 적용해보면서 느낀 것은 가뜩이나 정답이나 정도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강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나 자기 개발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실한 만큼 효과도 눈에 크게 띈다는 게 제가 발견한 점입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앤디님 말씀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갔던 부분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 강점을 통해서 이제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팀원들을 소통을 할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앤디님은 근데 또 그 직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강점 코칭을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들, 그 다음에 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직장 환경에서 강점혁명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좀 편해진 후에는 제 주변 지인들의 자녀들 또 제 학교 후배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봤었고요. 또 오랜 횟수 동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이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유료 형태 서비스로도 최근에 런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정서상, 우리나라 사회정서상 대기업 취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합격 이런 것들만이 정답이라고 강요받는 한국의 너무나도 우수한 젊은이들이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은 바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강점혁명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에 정답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분석이라는 강점이 상위 5개 강점 안에 있다고 해서 꼭 증권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잘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분석이라는 강점, 그 타고나고 또 갈고 닦은 분석력을 최대한 살려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각자의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 저는 바로 강점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오늘날 그 한국 국내 업무 환경에서 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서, 그 다음에 또 업무 환경에서는 그 정답이나 정도에 대한 어찌 보면 강박 수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공되었던 대부분의 도구나 검사들이 본인 대신에 답을 대신 내려주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 외에는 대안을 별로 제공하지는 못했는데요. 반면에 강점혁명은 업무에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로 계획에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딱 맞는 해결책을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화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다양성을 희생해야 했던 한국 사회에서 강점혁명은 앞으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위인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예를 들자면 선배가 썼던 방법, 상사가 썼던 방법, 뭐 혹은 1위 업체가 썼던 방법, 뭐 애플이, 구글이, 미국이, 뭐 또는 오바마가 썼던 방법 등을 남의 것만 보고 벤치마킹하고 모방하게 좀 급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자신을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또 불안하니까 일단 앞서가는 사람이 하는 건 따라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각자 스스로한테 맞는 방법을 개인이나 팀이나 부서나 회사나 혹은 국가 단위로 찾아내고 또 그것을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들과 잘 활용하는 것이 창의성이나 협업 면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인 그런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 케이스를 단순히 모방하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도 자신하고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점혁명은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도구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뭐 지피지기 백전승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저희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를 비교를 하는 문화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뭐 옆집에 있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단순히 모방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한데, 강점 진단이나 강점 혁명을 통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진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적 성찰의 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팀이나 아니면은 기업 쪽에서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유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앤디님께서 7월달 한창 더웠을 때 저희가 그 최초로 그 강점 코칭 고급 과정을 국내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앤디님께서는 이제 그 과정에 참석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코스를 통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크게 얻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갤럽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와서 그동안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의 풍부한 사례, 그리고 또 과정에 참여한 다른 동료 코치님들이 가지고 오는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 또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상위 5개의 테마뿐만 아니라 34가지 테마를 거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 간의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이거를 소비자 수준에서 아니면 클라이언트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코치는 34가지 테마가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과정을 듣고 나니까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 수준에서의 강점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간의 서로 상호 효율적인 업무나 아까 말씀드린 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게 도와줄 여러 도구를 제공을 받았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을 진행하시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분들, 그 다음에 동료 코치님들이 가져오시는 경험들이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2001년에 강점혁명 책이 처음 나온 이후로 이제 12년, 13년째 계속 강점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책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강점혁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경험은 여러 해 동안 직접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워크숍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던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코치님들과 교류하면서 또 이걸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비즈니스 컨설턴트님들과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가속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럽에서 한국으로 가져온 이 프로그램이 혼자서 몇 년 동안, 뭐 저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게 혼자서 해야 했던 고생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번 프로그램 가져오느라 고생해 주신 인정님, 그 다음에 또 데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기 앤디님, 그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뭐 테마는 뭐든 다 좋은 거고 뭐 이것이 뭐 특별히 좋다 이렇게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앤디님께서 가지고 계신 테마 중에서 정말 이 테마는 내가 돈을 받아서도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테마는 정말 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쓴다라는 그 테마를 하나를 이렇게 고르신다면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상위 5가지 테마는 연결성, 전략, 최상화, 발상, 그리고 미래지향인데요. 네. 이 테마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음, 중에서도 저는 첫째 테마로 나왔던 연결성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데, 2001년에 검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2007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2014년에 코칭 과정을 들으면서 검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음, 연결성이 저한테는 1위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이 테마가 왜 소중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나,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 뭔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 테마가 이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연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과관계나 아니면 상관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이 일하고 이 일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엮으면 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떻게 보면 이 뒷배경에서 계속 이런 생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저한테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엮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테마라서 아마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연결성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저도 5가지 테마 중에서 연결성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데니님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 그런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 그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시고 또 코칭을 하시고 또 강점 기반으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지금까지 코칭을 도움을 주셨던 학생분들 중에서 좀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케이스나 학생분이 있으신지요? 음, 아,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혹은 음,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우수한 학생일수록 주변에서 더 그런 부추김을 받죠. 너는 네,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성적이 괜찮고 스펙이 괜찮으니까 대기업을 가라, 공무원을 해라, 안정적이고 또 급여도 괜찮고 하니까 가라라고 보통 부추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학생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음, 저와 같이 코칭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대기업만 생각하고 또 공무원 준비만 하고 할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경쟁률이 높은 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고 또 경쟁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경쟁을 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강점 협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코칭을 시작하는 경우 제일 첫 세션에 하는 게 강점 협력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여태까지 살면서 별로 없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렇다. 아니면 너는 이런 수준이다라는 얘기만 들어왔지, 내가 네, 네.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처음에 강점 설명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보통의 경우 내가 대기업을 실제로 가더라도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증권사를 들어가더라도 왜 증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고 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제 앤디님
그 이제 강점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으신데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나의 이런 테마 때문에 좀 네. 오해를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아, 네. 지금 제 상위 5가지 테마는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네네. 상위 10가지 테마 중에, 커맨드, 아, 라는 예. 테마가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이 테마가 그 34가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낮게 나오는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한국말로는 명령인데 제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일을 추진하지 않을 때 제가 그걸 꼭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서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쟤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명령하는 포지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대신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런 네. 능력이 필요할 때 제가 사용을 한다는 게 네. 어, 그게 강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명령하기 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음, 비춰줄 수 있겠죠. 네. 명령 테마가 가끔씩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네. 하나의 카리스마라든지 주도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직구로 있는 그대로 이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좋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또 오해를 때로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기 임정님 혹시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 음, 데니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은 없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앤디님. 네. 지금까지 강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약점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점은 그냥 우리가 몰라도 되고, 뭐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점 혁명의 철학에서 네. 정의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잘못 발현되거나 아니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점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제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점을 관리하는 것도 어, 중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 강점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강점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나가는 게 음,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학력고사 세대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는 점수 올리는 그게 어, 구간이 작고 또 그러면 이제 이제 약한 과목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약점을 보완을 하게 되면은 실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사실 약점에 계속 주력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공을 가져오지는 않더라라는 것도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 학생들이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한데요. 어릴 네네. 때부터 항상 점수가 모자란 과목을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네. 얘기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을 해서 기업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약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음,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팀 리더가 아니면 관리자가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첫째로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일을 부여를 하는 게 가장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강점을 더 개발하고 팀원들이 서로 강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에서도 실제로 나의 강점을 알고 또 상대방의 그런 재능이라든 강점들을 알면 실무할 때도 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보스분이 굉장히 액션과 결론과 다음 단계를 중요시하는 어떤 행동이나 액티베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증거 자료라든지 지금까지 추론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알고 싶은 그런 어떤 애널리티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텍스트와 같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근원,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분의 성향에 맞게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effectiveness를 이제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다른 종류의 코칭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어, 그 다음에 또 업무에서의 코칭,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코칭도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커플이나 아니면 결혼한 기혼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혁명을 통해서 해보고 있어요. 그 소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녀 간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부 간의 소통도 가장 힘들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효과가 있는 걸 보면 업무 환경에서 또는 다른 종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부부 간의 소통도 그렇고, 또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네. 요번에 참가하셨던 동료 코치님들 중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런 강점 혁명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과정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강점 코칭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참석을 하고, 나신 분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추천을 하신다면 보통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그 강점혁명, 위대한 나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어느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충분히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런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코칭에서 활용을 해 보셨는데, 이건 너무 제한된 것 같다. 너무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점혁명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점혁명의 가장 큰 장점은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느 틀에 가둬놓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대신 답을 내려주는 대신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런 도구를 코치로서 또는 조직 내의 관리자로서 갖출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잠재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마무리 차원에서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들었던 코트 중에 아마 맹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의역을 하자면 자기 자신의 이제 작은 부분들, 이제 약한 부분들에 계속 이제 생각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작은 사람이 되고, 자기의 어떤 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중점을 두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앤디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임정님,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앤디님,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앤디님께서 참석을 하셨던 1기 과정의 성공에 힘입어 이제 2기 과정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이메일로 문의를 하셔도 좋은데요. 제 이메일 주소는 cheng_im@gallup.com 이고요. 아니면은 gallupstrengthcenter.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코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사항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앤디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